최상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법원에서 기각되자 민주당이 다시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면서 잘못된 판결을 하면 처벌받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최해병 순직 사건 나머지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자 민주당의 관역은 다시 사법부를 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말맞추기와 증거인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풀어주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완전히 장악될 수 있었던 비상계엄 때는 침묵했느냐며 거취결단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습니다. 알아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희대부터 탄핵을 하고 수사를 해야 돼요. 사법부 싹을 잘라야 돼. 민주당은 검사든 판사든 법을 잘못 적용했다면 처벌해야 한다며 법 왜곡죄 추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법 왜곡죄로 가장 먼저 처벌받을 사람은 3대 특검의 특별검사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들의 영장이 기각된 건 그동안의 민주당 공격이 허상임이 드러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외압과 관련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특검을 시작한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 공무원처럼 회유와 강압수사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가 들어온다고 으름장도 놨습니다. 다른 분도 완전히 동일한 회유와 강압으로 지금 정신병에 가까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이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권 분립 논란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지도부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가 연일 사퇴를 압박하면서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자, 세 분 모셨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은정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그 법사위 통해서 나온 소식들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계속 다뤘는데 그중에 가장 이거는 심각한데라고 생각했던 게 이재명 재판 재개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자리가 그 학생들 가르치는 자리도 아니고 소수 의견으로 이런 게 있어요. 소개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기 중에라도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사법부에 일종의 협박이기도 하고 여차하면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들을 쭉 했었거든요. 이건태 의원님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2005 헌마 1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소추라고 하는 것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말한다고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까지도 중지된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헌법에 대통령은 소추가 중지된다고 했는데 그 소추가 기소만 말하는 것이다. 소수 의견으로 그런 게 있다고 그런 말 한 셈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헌재에 이미 공소유지 재판도 포함되는 거다. 이게 원래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다들. 그래서 재판은 중지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실제로 고등법원에서 기일을 안 잡으면서 한 얘기가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일을 안 잡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본인들이. 근데 지금 법원장이 나와가지고 국감장에서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일 진행이 가능하다. 전 이 얘기보다 기일을 잡는 게 지연되고 있다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안 잡는
게 아니라 잡을 수도 있는데 그냥 늦어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발언이 더 그래서 이병철 변호사라는 분이 본인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만났던 여러 판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판사들 중에는 실제로 내년 인사 이동이 있을 때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자리로 가서 자기가 재판을 재개해 버리겠다고 하는 판사들이 있다. 자기 듣기로는 그게 실제 그렇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 헌재 결정에도 있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 형사소송법 246조에 소추라는 것은 공소의 제기와 수행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 규정에 따라서 재판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고법의 고법원장이 저렇게 그러니까요. 답변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화답하듯이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국감에 나와서 또 마치 재판 재개에 대한 뉘앙스, 그러니까 이 재판 중지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은 없지만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충실히 잘 이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이 이 재판을 가지고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을 국감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사법부 개혁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대통령 법정으로 끌고 와서 유죄 때려버릴 수도 있어.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중앙지검장 발언을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현실적인 방안이 마땅치 않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현실적 방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하고 싶은데 그 말이 담겨 눈치가 보인다는 정도로 들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할 수도 있는데 그 의지가 있으면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 법사위 국감 동영상을 제가 쭉 봤는데요. 그 질문이 국힘당 측 질문에 대해서 검사장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재판 중단이 맞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헌법 84조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법원의 전권이다, 재판 진행 절차는. 법원이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법원은 이런 상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무랐더라고요. 그래 그 굉장히 불만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그 사법부의 인식을 지난주에 확인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채로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두면 안 되는 건데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서 이 법원을 발의하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금 그 본회의에 재판 중지, 그러니까 헌법 84조를 근거로 한 재판 중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도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사위 이름이 다 통과해서 그래서 제가 정청래 대표님한테 이거 빨리 통과시킵시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그렇게 추진할 걸로 저는 예상이 합니다. 일단 법원과 검찰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지금 당장 재판을 재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건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재판의 그 중단에 대해서 헌법 규정을 해석하는 이 형사소송법 규정, 그러니까 형사소추가 금지된다는 이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 이 형소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는 이 법은 빨리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더 이상 이 헌정 질서가 이렇게 그 혼란이 되는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빌미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흔드니까 그렇습니다. 아예 그 칼을 뺏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아니 저도 한 가지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과거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
검찰 권한을 축소시켰던 법안에 대해서 이제 권한쟁의 또는 뭐 헌법소원 이런 걸 제기하면서 소추의 의미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소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도 포함된다고. 근데 지금 와서는 딴소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으로 클리어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공소유지 재판도 중지되는 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다들 그런데 그게 헌법에 딱 명문화 돼 있지 않다고 해서 그걸 빌미로 뭐 소수 의견도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재판을 재개해 버리면 일단 재개하면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재개를 할 수 없도록 법조항을 만들어 버리는 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흔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형사소송법 그 개정을 하면 공소 그 취하가 됩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 84조의 형사 기각이라고 하나? 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이 됐을 때 피고인 현직 그건 대통령이 중지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됐을 때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재판 중단을 해야 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입법적으로 국회가 공소 취소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재판 중단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왜 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가 그 근거를 사라지게 하는 그 개정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과 관련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관련해서는 그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법안도 그러면 그 대목은 되어 빠집니까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행위 부분을 삭제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이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기소됐기 때문에 행위를 삭제하면 면소 판결이 내립니다. 면소 판결이라는 게 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때 있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선거용으로 대선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 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그 억지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의 범죄가 지금 드러나는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하고 대장동 사건하고 여기에서 그 조작기소 정황을 저희가 발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법무부에 감찰 요구를 했고 법무부가 저희들의 감찰 요구서를 대검에 내려보냈고 대검이 서울고검에 감찰팀을 만들어서 현재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잘못한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들을. 예. 그래서 이 위법한 수사를 한 검사들, 법 적용을 잘못하고 사실관계를 왜곡시킨 검사들에 대해서는 법 왜곡죄를 통과시켜서 법 왜곡죄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위법 수사권 남용이 하지 않도록 한번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남욱 변호사에 대한 진술이 지금 바뀌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조작 기소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진술 세미나 했다는 거 공범들 모아가지고 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기소하고 가짜 증언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무수한 사람들이 가겠는데. 저는 진짜 어제 보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엄희준이라는 검사가 또 다른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어제요? 예, 정무수석 관련돼서 자신들이 수사하다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난리를 쳤다. 그래서 그 녹취록이 나온 거잖아요. 정무수석이 이제 상품권. 총선 때 상품권 받았다는 본인 총선 선거 때 상품권 100만 원 배포한 게 있는데 그걸 수사했더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난리쳤다. 그때 내가 막아줬다라고 말하려고 그 사실을 말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그런 수사 외압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했었고 조작됐었다는 게 드러나는 자기들 거잖아요. 편 수사하면 난리치고 이쪽은 조작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가 계속 이루어져 왔다. 그렇다면 당연히 법 왜곡죄라든지 이런 게 도입이 돼가지고 그런 걸 못하게 해야죠. 법 왜곡죄에 판사도 해당이 됩니까? 판사도 해당됩니다. 지금 법 왜곡죄가 제가 알기로는
네 명이 대표 발의한 게 법안이 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법역조를 냈고요. 네. 민영배 의원이 냈고 신장식 의원이 냈고 박찬대 의원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4개 가 있고 요거 잘 합쳐가지고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통과시키면 됩니다. 네, 이 법외국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잘못 적용한 거거든요. 이게 법외국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와 검사들의 이 법 적용 과정에서의 잘못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형사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의 정신과 의도는 이러한데 그걸 왜곡해서 자기들이 잘못 기소하거나 잘못 판결할 때 예, 그 법외국제는 겉으로는 형식을 보면 적법한 판결로 보이지만 형식은 실체를 보면 법을 왜곡해 가지고 누구한테 유리하게, 누구한테 불리하게 한 것을 처벌하는 거거든요. 이게 독일의 입법례인데 독일에서는 누구한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왜곡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당연히 적용해야 할 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법을 적용할 때 왜곡하거나 이걸 처벌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그동안은 법 기술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범죄로. 네, 범죄죠. 이걸 네. 반대하는 측에서 반대의 논리가 이겁니다. 지금 직무유기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직무유기는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부작위범을 처벌하는 건데 법 왜곡은 적극적으로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지기현 판사 같은 케이스. 예. 그다음에 일로 계산하라고 법에 돼 있는데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시간으로 사상 최초로 적용한 거 아닙니까? 그 체포적부심 기간을 뭐 시간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냥 산입을 안 해버렸어요. 그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직권남용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권남용은 남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자기가 직접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핀트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법 왜곡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건태 의원님 디테일하시네. 전문가세요. 발의하셨잖아요. 직무유기는 1년 이하의 징역이고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근데 지금 법안 나가는 있는 법 왜곡죄는 10년까지 처벌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만이 1년에 한 건을 처벌하더라도 그렇죠. 판사 검사들이 해가 방치시켜야 돼요. 판사 검사들이 헛짓을 못 한다 이겁니다. 이번에 법무부 장관께서 상설특검 감봉건 띠지하고 쿠팡 사건을 상설특검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수사, 그러니까 특검 수사 결과 이 검사들의 이것은 검사들의 비위잖아요. 이 검사들의 비위, 위법한 법 적용, 그다음에 사실관계 왜곡, 그다음에 증거인멸 이런 부분들이 법 왜곡죄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북송금 건도 그렇고 뇌물건도 그렇고 전량동 지금 듣고 보면은 기소당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그 측근들 다 이 진술 조작을 한다든가 회유한다든가 해서 만들어낸 사건이잖아요. 예. 그 일을 저지른 검사들을 수사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죠. 예. 그 예컨대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아니한 자. 거기도 제 법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대북 송금 사건에서 쌍방울 김성태가 주가 조작한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걸 덮고 대북 송금으로 사건을 돌렸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주가 조작 사건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는다. 당연히 적용해야 될 법을 적용하지 않은 케이스잖아요. 그럼 법 왜곡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검사가 처벌받는 그렇죠. 거죠. 예. 검사가. 그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도 사실은 그렇게 왜곡해서 애초에 사람을 고생시키고 감옥에 집어넣고 벌써 감옥에 몇 년간 있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 검사들은 처벌을 안 받고 지나가. 기껏 해봐 옷 벗고 나 그럼 변호사 할게. 변호사 못하게 하는 방법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라이선스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기의 잘못을 법을 방피로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을 처벌하는 게 법 왜곡죄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나중에 변호사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 형사처벌 받고 자격정지가 따라서 선고되고 그럼 당연히 그동안 뭐 변호사 할 수 없겠죠. 그 이후로도.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을 집행유예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변호사 안 되는 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변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긴 했는데 제 말은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자격 완전히 박탈하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다가는 야 나 밥줄 완전히 끊어줘. 변호사 완전히 못해. 이렇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을까? 뭐 일 잘 안 하는데 변호사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한 계속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패가망신해야 돼요. 패가망신. 그것도 입법적으로 남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잖아요. 과거에 보면은 판사가 돈을 받고 잘못 판결 내린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런 판사의 가죽을 벗겨서 다음 판사의 의자 가죽으로 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중세에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재판이라는 게 정말 엄정하게 치러져야 되는 남의 인생을 망친 거죠. 예.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을 줬잖아요. 근데 그게 돈을 받아서 그랬던 하여튼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그랬던 간에 남의 인생을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망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범죄죠. 그런데 그래놓고 또 변호사를 계속해? 안 되지. 그것 좀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네,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내란 수계를 풀어줌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만 망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망가뜨리려고 한 거죠, 사실은. 변호사를 네. 못하게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으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예. 그 법으로 다시는 다른 일을 못하게 해야 예.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검사관도 뭐 큰 로펌에 들어가가지고 그 공으로 더 큰 돈을 벌며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끊어지지가 않죠. 이게 독일도 이 법 왜곡죄를 둔 이유가 독일의 역사상 계속 판사들이 법을 이용해서 이런 나쁜 짓을 하니까 그 역사적 경험이 있어가지고 막 법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역사를 보면 우리도 민주화 과정에서 판사들이 정권에 부합해가지고 많은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도 충분히 역사적으로 법 왜곡죄를 둘 만한 정당성이 있습니다. 이건 만들어야 됩니다. 자, 직연 판사도 그럼 그 법 왜곡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심우정 총장의 석방 행위도 전형적인 법 왜곡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한. 예. 사법 개혁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일단 사법개혁은 우선은 그 민주당에서도 사법개혁안을 냈고 조국혁신당에서도 냈습니다. 그에 더해서 지금 현재 이제 법왜곡죄도 사실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중요한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재판소원제도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직연 판사의 판결 같은 경우에도 재판소원 대상이 된다는 게 헌재 사무처장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법개혁 중에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재판 소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나아가서 지난번에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법원 행정처의 저 관료주의, 대법원장의 오른팔 기능을 하는 저 부분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이 부분까지도 사법개혁의 큰 틀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사개특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거기도 이제 간사인데요. 사개특위에서 5개 개혁 방안, 대법관 증언, 그다음에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혁, 그다음에 법관 인사위원회 개혁, 그다음에 하급심 판결문 전면 열람 복사 가능하도록 하는 것, 또 압수수색 신문제도 이렇게 5개 안을 법안으로 이미 냈고요. 그다음에 재판소원 거기도 이제 지도부가 연명한 우리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렇게 법안을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 안에 처리되는 거고 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이제 집행기구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그 법원을 개개 판사들의 그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으로서 대법원장의 의도를 관철하는 기구가 법원행정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민주당이 또 하려고 지금 준비를 지금 착수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들었던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법원행정처가 왜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됐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 법원행정처에 있었던 사람이 검찰은 검사 동일체라는 이름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 판사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법원이 밀리고
당한다. 그래서 우리 법원도 검찰처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법원행정처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그 당시 법원행정처에 있었던 조희대 사람이 대법원을 보면 검찰 같아요. 네. 아, 지금은 예, 윤석열 검찰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부로부터의 재판의 독립 침해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재판 법관의 독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원행정처가 해체돼야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난 5월 1일 판결은 저는 사법 쿠데타였다. 그것은 대법관 소수 의견을 가진 대법관 2명의 그 재판에 대한 수기권을 침해한 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까지도 저는 검토해야 된다. 대법원장 생각합니다. 탄핵은 정족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 100명입니다. 100명이면 간단하네요. 네. 아니요. 그 발의를 하는데 발의는 100명이 100명이고 필요하죠. 통과는요? 네. 통과는 과반이 돼야 되는 거죠. 과반. 네. 하려면 할 수 있네요.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조희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법부 거죠. 일부 판사들하고 나머지 판사들하고는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 저는 특히 그 얘기를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하고 법원 전체의 문제는 분리해야 된다.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일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야말로 사법부 역사상 최대 5점을 남긴 대법원장이다. 맞아요. 법원 스스로 맞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물러나라고 해야 된다. 이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나 뭐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좀 구분해서 공격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조희대 소위 말하는 라인하고 일반 법관들하고. 그러니까 그 네. 두 가지는 분명히 분리돼야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럼 분리돼서 모시겠습니다. 모실 때도 오늘은 여기까지 해놓고 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